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한 만큼 안철수 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하면 이준석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느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데 사이가 좋아질 이유도 별로 없는데 이게 잘 굴러갈까라고 하는 우려 또는 예상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앞으로 지방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그렇게 내각에 남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포기했느냐 아니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느냐,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가 안철수보다는 다른 사람 쪽에 의중이 있었느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40분간 독대를 했고, 독대를 한 이후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내각에 남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자신이 입으로 선언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그런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 걸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좋은 자리를 계속하는 것인데 그런 전례도 없지 않느냐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계속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좀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죠. 안철수 국무총리나 안철수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자유로운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대로 내각을 끌고 가는 총리나 부총리를 새로 임명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선택의 폭,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 권성동 의원 말처럼 일정 부분 견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동정부 형태여서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고집했다면, 정말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다면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은 영순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위원장이 먼저 선택하라 라고 선택권을 줬고,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포기를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러면 왜 포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직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 다음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합당이 되고 있으니까 곧 이제 합당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정치적인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 그 다음 또 안랩, 그 지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천억 원이 넘는 안랩의 그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 그래서 일단 당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근거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보이고,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지금 인수위도 3분의 1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3분의 1 받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본다면 새 정부 내각에도 3분의 1 정도의 추천권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보이고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상당 부분 지분을 받지 않았느냐, 약속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안철수 위원장이 내각에 남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으로 보나 안철수 위원장으로 보나 이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첫 정부를 꾸려 나가는데 안철수 위원장, 중도에 좀 그래도 정치적 지분이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좀 오랜 계획이기도 했고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공동정부의 명분에도 맞고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봤고, 지금 안철수가 포기함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 등 이야기가 나오고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 이렇게 막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인물이 없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적임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보이고,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도 국무총리직이 부담이 됐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저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언제나 이렇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지방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느냐, 그런 큰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 아직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책임 있는 힘 있는 정치 결단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 내각을 바랬거든요. 정부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각에 남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결국 또 안철수 위원장이 정당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이 되는 경기, 인천, 충청도 지역, 강원도 이런 부분, 뭐 서울은 안심이 됩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그 일을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준석 대표도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당권을 흔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큼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뭐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치러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자신의 선거와 공천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은 사람과 다시 그걸 훌훌 틀고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뭐 철천지 원수와 같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말을, 메시지를 계속 내왔고요. 또 앞으로 이게 화해될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이겨야 하는 건 두 사람이 뭐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두 사람은 당권이나 또 차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았고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을 빚은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쟁해야 될 사이인데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반대입니다. 당장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이어서 지방선거를 이겨야 하니까 협조체제는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조화롭게 선거를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안철수와 이준석이 그렇게 화학적 화합을 보이고 또 지방선거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잘 이끌어낼 만큼 내공이나 정치적 역량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원내대표, 새로 뽑는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나면 공천관리, 공천심사 모두 이제 합당을 기반해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 문제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 시대에 걸맞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걸맞는 그런 인물들 발굴, 이 배치, 공천에서부터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에 나선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뭐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명분이 있느냐, 또 나선다면 그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누구 개인 이름을 이야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지금 왜 나서야 하는지, 그 명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지역, 경기 지역, 이 가장 치열한 이번에 승부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대한 공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와 이준석이 손잡고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불안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안철수가 내각에 남지 않고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만큼 이제 당으로 돌아와서 이준석과 손잡고 지방선거부터 치러내야 하는데 그게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그 보완 작업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뜻,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